예, 세 번째 강연은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아내와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같이 나눈 대화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아마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이고 A형 아니랄까봐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까탈스러운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내가 A형인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사람의 혈액형과 그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단은 의심을 하는 것이 그 사고의 굉장히 그 습관으로 그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성격하고 혈액형이 관계가 있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내는 증거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고요.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것은 물론 저는 이 연구를 해서 성격과 혈액형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거로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는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이제 그때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B형 남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됐던 때였어요. 심지어는 영화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믿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과학자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연구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이 웹페이지에 가서 본인과 배우자의 혈액형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00쌍 정도의 혈액형 자료를 모았어요. 이 표를 보시면 여기서 먼저 각 표에 있는 항목을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숫자와 괄호 밖에 있는 숫자가 있는데요. 괄호 밖에 있는 숫자, 왼쪽에 있는 숫자가 제가 모은 377쌍의 부부에서 관찰된 빈도수예요. 예를 들어 여자 A형, 남자 A형에 해당하는 숫자가 40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의미는 377쌍 중에 40쌍이 남녀 모두 A형이었던 커플의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괄호 안에 37.2라고 적혀 있는 숫자는 남자와 여자가 혈액형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만났을 때 제가 이 데이터로서 예측할 수 있는 기대치예요. 제가 계산했던 방법도 여기 밑에 제가 적었는데요. A형 부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113이라는 것은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113이라는 숫자 보이죠. 113의 의미가 남자 A형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여자 A형은 124잖아요. 그러면 113명의 남자 A형이 여자 124명의 A형과 무작위로 만날 그 가능성은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남자 A형 수, 그 다음에 여자는 377명 중에 124명 있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기대값이 37.2가 돼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괄호 바깥에 있는 숫자와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같을수록 어떤 결론일까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혈액형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숫자들을 보시면 괄호 바깥에 있는 숫자, 직접 제가 측정한 숫자와 사람들이 혈액형이랑 무관하게 결혼한다라고 가정해서 제가 얻은 숫자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통계학에서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하는 통계학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워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의 일반 통계, 기초 통계학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표를 이용을 해서 검증하고 싶었던 것은 혈액형과 결혼 패턴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걸 이제 규무가설이라고 하죠. 통계학에서. 그 가설을 제가 관찰한 결과로 기각할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 결론은 기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의 혈액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더 쉽게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결혼할 땐 혈액형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로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데이터를 모으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비슷한 것을 그분도 조사를 해서 이 표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의 결론이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 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남자 AB형과 여자 AB형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세요. 377쌍 중에 딱 2쌍이에요. 그리고 기대치는 4.3이죠. 근데 2쌍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 AB형과 여자 AB형은 결혼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남자 AB형도 우리나라 인구의 10%밖에 안 되고 여자 AB형도 우리나라 인구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연이라도 남녀 모두 AB형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은 아주 적은 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제가 만든 표랑 거의 비슷한 표를 보여주면서 그분의 결론은 남녀 AB형은 서로 싫어한다. 그 결론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비과학적인 결론인 거죠. 남녀 AB형은 잘 발견할 수가 없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AB형이 우리나라에서 소수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에 혈액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처음에 제가 이 데이터를 모을 때는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느냐였잖아요. 이 방법은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성격은 남녀가 결혼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 다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가정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높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간접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다음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때 사용한 제가 방법이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대학의 학생 심리 상담센터에서 그 학생들의 MBTI 검사를 무료로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 검사 그 상담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심리학과 교수님을 살살 이렇게 제가 구슬러서 MBTI 검사지에 항목을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이에요. 그 항목은 본인의 혈액형을 적어주세요 였어요. 그럼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다들 눈치채셨죠? 그 당시에 모두 851명의 대학생의 MBTI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혈액형을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851명의 대학생들이 각각 적어낸 그 혈액형 자료가 있으니까 MBTI 검사 결과와 혈액형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MBTI 검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4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별해요. 먼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구별하고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구별해서 여러분이 MBTI 검사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데이터가 여기 알파벳이 모두 8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4가지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요. 제 결과가 INTJ였어요. 그러니까 E하고 I 중에는 저는 I고요. S하고 N 중에는 N이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알파벳 4개를 주고요. 그게 이제 제 성격을 특징 짓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걸 테이블로 정리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아까 851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표에는 852가 된 이유는 제 데이터도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두 852명의 MBTI 결과인데요.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테이블은 MBTI 결과 중에 I냐 E냐가 혈액형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통계학에서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카이스퀘어라고 제가 적은 이 값이 그 값의 의미가 뭐냐면 괄호 바깥에 실제 관찰된 빈도수와 괄호 안에 예상된 빈도수가 비슷할수록 카이스퀘어 값이 작아요. 그 값이 많이 다를수록 카이스퀘어가 커져요. 여기서 카이스퀘어가 4.16이면 큰 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테이블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MBTI 결과 중에 I냐 E냐를 판단할 때는 혈액형은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T냐 F냐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것도 카이스퀘어가 작아요. 따라서 T냐 F냐는 혈액형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J냐 P냐도 혈액형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른쪽 위 테이블을 보시면 카이스퀘어 값이 15.2로 굉장히 커요. 저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컸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결론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MBTI 결과 중에 S냐 N이냐는 혈액형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유심히 봤어요. S하고 N이 왜 다를까? 그래서 S냐 N, 특히 N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봤는데요. 이 당시에 그 B형 남자라는 그 우리 사회에서 담론이 있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적어서 온 거예요. 그래 B형 남자로 특징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B형 남자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 뭐 언제나 행동이 앞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MBTI에서 N에 해당하는 것도 보면 신속하고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뭔가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 N이라는 성격 유형이 B형 남자랑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S냐 N이냐가 혈액형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때 카이스퀘어가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카이스퀘어가 저렇게 큰 값이 나오는 이유가 먼저 제가 살펴본 건 남자 때문이냐 여자 때문이냐로 나눠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성은 카이스퀘어가 작아요. 그런데 남성만 카이스퀘어가 커요. 그러니까 남성이 S냐 N이냐를 결정할 땐 혈액형이 역할을 한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자세히 봤어요. 남자들을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눈 다음에 어떤 남자들이 카이스퀘어를 크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B형 남자들이었어요. B형 남자가 문제였던 거죠. B형 남자만 그렇게 카이스퀘어 값이 크게 나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혈액형은 남녀, A형, B형 다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필 B형 남자만 성격과 혈액형이 관계가 있는 걸로 나오고 다른 모든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뭐 AB형 여자 성격하고 아무 관계 없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데이터가 진짜다. 남자 B형만 성격을 아주 강하게 결정한다라는 게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방법은 사실 남자 B형도 성격과 혈액형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남자 B형이 스스로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들, 뭐 성격이 급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는 객관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 스스로 N형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답일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예요. 제가 MBTI 검사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요. MBTI 검사의 문제가 스스로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자기의 진짜 객관적인 성격이 거기에 반영된다기보다는 본인이 자기의 성격이 이럴 거다라고는 믿음이 MBTI 결과에는 강하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사실 MBTI 검사는 심리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검사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거 좀 바꾸긴 해야 돼요. MBTI 검사는 재현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심리학의 근거도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MBTI는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는 아주 약해요.